자,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는 김건희도 있습니다. 아이고. 자, 전 교육부 차관이 김건희가 직접 전화했다라고 빵 터뜨렸습니다. 네.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국회감사에서 2023년 7월 20일 김건희와 8분 40초간 통화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그리고 대입 킬러 문항, 그리고 대학 사무국장 개편 등 교육 현안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새끼가 국정개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영부인이 차관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 아니, 근데. 영부인이 뭐 교육에 대해서 현안 우려 표명을 했다고? 일단 김건희는 지금 학력 위조부터 해야 돼. 근데 지가 뭘 안다고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나? 그리고 이거 난 거는 다 그거예요. 김승희 딸 문제 그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거 아니래. 그거 아니고 이것도 국정 개입도 아니래. 대통령도 아니잖아. 장관도 아니잖아, 김건희가. 뭔데 지가 걱정을 하는데 교육은. 지 걱정이나 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제목만 보고는 김승희 딸내미 폭행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네. 킬러 문항을 내 말이. 김건희가 거기 가입을 한 거였어요. 어쩐지 유치했거든. 아니, 그 시험 문제 안에 킬러 문항이 있네 없네 그거 갖고 무슨 대입 입시 갖고 시비 걸 때 그게 교육 전문가가 할 얘기도 아니고 이걸 증언이라고 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미친 새끼가 킬러 문항 갖고 시비를 거나 윤석열 저거 또라이야 그랬더니 윤석열이 아니었어 킬러 문항 꺼낸 것도.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건희가 뭘 안다고 킬러 문항을, 지가 대통령도 아니잖아. 아니 하도 우리가 조사하는 데 봐서 김건희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김건희를 공직자로 착각하고 있는데 일반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개털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재판이고 내란이고 비리 사건이 있을 때 김건희가 등장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근데 지금은 등장을 안 하면 더 이상해. 대학 사무국장 개편은 왜 김건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무국장을 다 지가 돈 받고 꽂아주려고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상윤 이 인간이 김건희한테 전화 받고 김승희 문제 해결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눌러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야, 김건희 관련해서 우리가 썬데이 서울 진짜. 화보 사진들 많이 봤잖아요. 이거를 전담 조직이 관리를 했었다고 그러네요. 비서가 아니라 사진사가 또라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김건희를 썬데이 서울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조직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조직의 목표는 노인표를 받아갖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아휴, 예. 전 대통령실 사진사인 김용희가 어제 한국일보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가 사진 배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대통령실 내에서 V0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 사진은 이 김용희 씨가, 그리고 김건희 사진은 김건희 측에서 직접 선별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그 이상한 사진들이 나온 거고요. 센터에 다 김건희가 있는 사진. 그래서 김건희가 저는 왼쪽으로 찍으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촬영 지시까지 했고 모든 사진 나한테 컨펌 받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직이 여사의 수족 라인으로 세워졌고 김건희를 V0로 부르는 문화가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오른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그 썬데이 서울 사진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거. 그거 다 김건희가 컨펌한 거다. 직접 선별했답니다. 근데 김건희 사진 나오면 왜 노인표가 생기지?라는 궁금증을 표해 주셨네요. 일단 김건희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권에 들어올 거란 예상은 모든 유튜버 중에 저만 혼자 하던 예상이었지만. 그렇죠. 대통령 될 거라고 했잖아.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출마한다면서. 비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팀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솔직히 말해봐. 뇌피셜이었어요? 아니면 진짜 그 들었어.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요?
움직임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뇌피셜로 얘의 목적은 단순하게 영부인 정도 하거나 이번 정권 뭐 잘 지나고 끝나고 이럴 목적이 아니다. 나라 자체를 직접 먹고 권력을 직접 쥐려고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직접 정치에 들어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지잖아, 이미지. 이미 호스티스 출신 뭐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 김건희를 어떻게 포장하고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구멍을 찾으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연관된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첫째는 통일 사업. 뭐 통일 사업은 어차피 모든 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통일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남북 통일인 줄 알았는데 통일도 통일이었다는 점은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틀린 점이에요. 통일교 대통령일 줄은 몰랐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교를 등에 업은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이비. 그래서 일단 통일교로 3분의 1을 몰아가지고 그쪽에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교의 교세와 위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가 마음 건강 사업이었어요. 네, 마음 부자 이게 건강. 사이비 종교들이나 심리 치료자들을 통해 가지고 엄마한테 배운 거야. 요양원이나 뭐 고아원이나 또는 노인들이나 힘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상담하고 케어해 준다는 명목으로 가스라이팅을 때리려고 한 거지. 사실은 김건희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국민 일종의 세뇌 시스템? 세뇌 시스템, 가스라이팅을 음. 하려고 이거를 기획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 개고양이나 반려동물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직접적인 호감을 상대방한테 포기하기 이전에 간접적으로 그걸 끌어들일 수 있는 일종의 대상물들이 흔히 아이와 동물이죠. 동물과 뷰티 요 세 가지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는 매우 광고학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될 때마다 풀메에다가 동물을 운영하거나 아이들을 동원을 한 겁니다. 캄보디아 포르노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 개 끌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라든지, 나올 때마다 썬데이 서울 화보를 찍는 게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한 거지. 그리고 그 주된 대상이 10대, 20대 젊은 청년이 아니라 5, 60대 이상의 중장년층 노인네들한테 이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쪽 카톡에 또 열렬한 신봉자 아니에요. 그런 류로 김건희 칭찬하고 사진 관련된 거 올라가고 던져주는 거 대통령실에도 안 나오는 사진들을 카톡으로 막 뿌렸다니까. 그런 거 보면 노인들 뭐 뒤에서 이렇게 부축해주는 사진도 있고, 얘기하는 거 옆에서 웃으며 같이 밥 먹는 거 사진도 있고, 우리가 못 보는 사진들을 엄청나게 뿌려대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진짜로 명태균, 그리고 기울백만 안 나타났으면 김건희는 무조건 총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당선이 돼갖고 아까 얘기한 통일 관련한 법안, 통일교 관련한 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신건강 관련한 법안들, 개식용 방지 또는 이 동물들 위한 일종의 이런 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걸로 정치적 중심에 서려고 했었던 놈이라는 거야. 결국 김건희는 바보는 아니에요.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개조해갖고 또는 이미지 메이킹 해갖고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질이 떨어지는 거야. 무식하고 심성이 못되고 게으르고 거기다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는 데다가 가장 결정적인 거 모든 게 돈이야.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탐욕 때문에 김건희는 만에 혹시라도 자기가 정치에 진출을 하게 돼갖고 자기 목표에 가까이 갔더라도 결국은 망했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땡긴 게
명태균이 없고, 그러니까 저지를 시킨 거는 디올백입니다. 김건희가 정치를 못 가게끔 저지시킨 건 디올백이지만, 최재형 목사님이 큰일 하셨네. 그렇죠. 진짜 큰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란을 불러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든 거는 명태균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역시도 다 자신의 업보예요. 다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트러블이 생긴 거고, 결국은 그 트러블들이 나중에 정의구현 내지는 법적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성렬이를 앞세워서 내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 150회,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 기념 150회 방송, 여기서 일찍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요. 또, 앞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오늘 내일 사이에 있을 거고. 젠수는 언제 발표해? 그러니까 왜 안 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네. 발표들이 줄을 이을 겁니다. 국짐은 또는 언론은 거기를 최대한 모른 척 하고 있으면서 뭘 갖고 시비를 걸지 모르겠어요. 이제 김현지도 잘 안 맥히니까 아니야. 이제는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쪽으로 국짐은 타겟을 찾으려고 하는 계속 것 헛소리를 같은데 계속 해줬으면 네. 좋겠어. 어찌 됐거나 지금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지난 그 기간을 지켜봤을 때 최고로 구군이 빵빵한 시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요. 와,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웠다는 말이 딱 맞네. 정말 끔찍한 3년을 보낸 후에 대한민국은 급격히 반발하듯이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00 가나요? 아니, 4200 가나요? 네. 지금 4,100 넘었습니다. 네, 무슨 발표가 하나만 빵 터져주면 오늘 4,200을 깔끔하게 넘기고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레기를 또 4,100 붕괴 뭐 이렇게 쓰겠지. 그렇지. 4,100이 붕괴했다, 경제 위기다 쓸지 모르는데 그 다음날은 4,200이다 이 새끼들아. 자, 10월의 마지막 방송 여기서 정리하고요.